어찌하오리까? 조국 그리고 문자 폭탄. 자, 여야 상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민주당은 지금 재보선 참패에 대한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동석 기자, 이를 두고서 논쟁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쟁, 민주당 내에서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넘어간 일이다,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나간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조국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그 문제는 같이 우리가 균형 있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소화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홍천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보수 정당의 탄핵과 같이 앞으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반면 김남국 의원은 한가롭게 2년 전 이슈를 갖고 해묵은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사실상 조국 사태 논의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 끝나고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조국 전 장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 짚고 가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이슈인데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논의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면 모를까. 이게 마치 선거의 패배의 중요한 한 요인, 분기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당신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나는 어떤 입장이었다. 이걸 따진다는 건 이거야말로 정말 과거회기다. 그리고 과거회기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 외연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당이라는 게 열혈 지지층들만 가지고 똘똘 뭉쳐서 끌고 나가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건 아주 뚜렷한 색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리를 잡으려다가 실패한 녹색당이라든지, 그리고 진보정당 중에도 우리 정의당도 뭐 제가 보기엔 거기에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정당 말고는 실험정당에 그치지 않으려면, 명색이 지금 집권당인데 집권당이라면 지금 선거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끝나고 그와 패배와 관련된 뒤처리를 위한 지금 여러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원내대표 선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도 그렇고 당대표 선출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거기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너는 어떤 입장이었느냐라는 거를 갖고, 당신 기독교도면 이거 십자가 한번 밟고 지나가 봐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종교를 탄압할 때 했던 그런 식의 지금 과정하고 뭐가 다를까? 이건 나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거 뭐 찬성한다 아니면 반대한다라는 입장 표명 자체가 결국 너는 우리 편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가려내는 것 이외에는 제가 보기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외연 확장 그리고 중도 포용, 이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 민주당이 지금 뭐 당내 당원들의 투표로 대표를 뽑는 걸로 아마 결정을 한 걸로 알아요.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투표. 그렇죠. 그러면 그 당원들을 과거에 뭐 이렇게 좀 확대시켜 나가는 작업, 이런 것들이 선거 전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 운동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런 거는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냥 기존에 있는 당원들끼리만 똘똘 뭉치겠다. 뭐 열성 당원이든 권리 당원이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런 걸로밖에 안 비춰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면 할수록 제가 보기엔 손해가 아닐까 싶어요. 좀 소모적인 논쟁으로 좀 보시는군요. 이 조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난주에 초선 5명이 반성문을 냈죠. 그러다가 일부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는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이 중에 장경태 의원이 입장을 좀 바꿨나 봐요. 네, 이 장경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서 약간 반성문 성격의 기자회견을 한 초선 5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장경태 의원한테 문자 폭탄, 전화 폭탄이 쇄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경태 의원, 이 몇몇 당원들한테 조국 전 장관이 고초를 겪을 때 그 짐을 우리가 떠안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제 해명 문자를 보냈는데, 이 분명히 이제 처음에 한 발언이랑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있었던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도 조국 장관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좀 왜곡해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도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세훈 시장의 상생 방역을 호평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신 의원 그제 SNS를 통해서요, 오 시장의 상생 방역에 대해서 자신이 주장해왔던 상생 소통 방역과 동일하다면서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이 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 해당 게시물에는 한심하다, 그럴 거면 국민의힘으로 가라 등등의 비난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렸고요. 그리고 신 의원을 향해서는 문자 폭탄까지 쏟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신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 듣고 오시죠. 문자 폭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의 폭탄에 대해서도 우리의 민심과 당심이 이렇구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받을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인신공격을 하는 문자 폭탄은 저희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신 의원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찌 보면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인신공격 문자 폭탄은 정치인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좀 심각한 상황에 이르니까 중진 의원들이 지금 너도 나도 목소리를 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주자들이죠. 윤호중 의원 그리고 박완주 의원 두 주자 모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윤호중 의원, 의원들도 우리 당원이고 개별 현안에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때문에 인신공격성 발언, 욕설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호중 의원은 친문입니다. 비문인 박완주 의원은 의견이 다르다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건, 이런 위협을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상대적으로 비문이라서 그런지 좀 더 수위가 높게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 이제 당내 소신파로 속합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가, 지도부가 소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이끌이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이 강성 지지층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런 일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런 치열한 경선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승복하고 하나가 되느냐라는 것인데, 우리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님들은 이미 그런 자세를 갖추신 다 훌륭한 후보님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생각, 사실 중진 의원들이 문 대통령이랑 생각이 완전 다른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또 중진 의원 중에는 문 대통령이랑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인데 친문이 아니라 이 정도면 찐문이다라고 말씀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영표 의원인데요. 홍영표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 폭탄도 민심이다. 근데 문자가 한 목소리로만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권이랑 민심이 다르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러면 지금 초선 의원들 받는 문자 양이 얼마나 되길래 이게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예요? 네, 한 명이 하루에 5,000개에서 7,000개 정도의 문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7,000개 문자를 보입니다. 받아요?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게 누군가 지령을 내린 것처럼 다른 번호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가 쏟아지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읽으면 영혼까지 탈탈 털린 기분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다음 총선 공천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초선 의원들은 행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문자 내용에는 욕설과 협박, 심지어는 성폭력에 가까운 이 저속한 내용들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럼 이 문자 폭탄 말고요. 왜 예전에 일부 의원들이 나 18원 후원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이런 맥락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욕설이랑 이제 같은 발음이 나다 보니까 이제 18원 후원금 공격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 18원 후원금 공격을 얘기하면 예전에 이 새누리당 시절에
이완영 의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이완영 의원 모습 같이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고 오시죠.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으로 쓴소리 주신 분 저는 더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세요. 예, 자녀나 부모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그렇게 육두 문자로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18원 후원금을 예. 몇백 명이 저한테 넣고 자, 우리 이한님 마무리하게 마무리하세요. 이제. 마무리하세요.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당 의원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네, 지금 보신 저 모습 2016년에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일 때 이때 새누리당 간사였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그런데 그때 저런 18원 후원금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서 청문회를 시작하는 날, 청문회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신 것처럼 이 간사직을 사퇴했었습니다. 소 의원님, 참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당원들의 정치 참여가 높아졌다, 양념 같은 것이다.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내 편 안 들어줘? 군기 좀 잡아야 되겠네? 일부 강성 당원들의 엄포로 봐야 되나요? 저는 뭐 전체적인 그 민주당 당원들의 의사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이른바 적극 지지층 열성 당원들이 네. 이제 문자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해당 발언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되게 되고 네. 우리도 뭐 댓글 보다 보면 뭐 머리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자 저도 안 이렇게 봐야죠. 오면 보다 보면 이게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 얼마 전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저는 딱 현재 민주당의 여권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유인태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성 지지층 요구를 받아주면 당은 오그라들 수밖에 없다. 언어 폭력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도층의 밥맛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다. 강성 지지층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당원들의 의사는 존중돼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 이른바 열성 당원들이 당원들의 전부가 아닌 거고 또 거기에만 자꾸 끌려다니게 되다 보면은 정말 그 내용에 고개를 젓는 중도층은 점점 멀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인 재집권. 여기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당원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자체가 민심 아니냐라고 하면서 넘어가기에는 이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선출되는 여권의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이후에 어떤 행태가 비슷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과 그걸 그냥 뭐 방조하는 듯이 그냥 이렇게 뭐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민주당이 너무 그 열성 당원들의 의사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중도층이 고개를 돌리게 되는 원인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이 새로 선출된 민주당 지도부가 좀 심각하게 보고 대처를 해야 조금 더 당내의 소통도 좀 활발해지고 다른 목소리도 좀 나오고 그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